연방 대법원이 정부가 자연재해나 전쟁을 피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TPS 이민자 130만 명이 추방 위험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에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선거 공약인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가 동결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열렬히 환영했지만 집주인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저지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열차 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2년 전 결정된 매년 7월 요금 제동 인상 조치를 두고 이에 반발하는 온라인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캐나다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기장의 발작으로 추정되는 응급 상황을 겪으면서 승객들이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보스턴에 비상 착륙했고 기장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정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TPS 이민자 130만 명이 추방 위험에 놓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IT 시리아 출신 이민자 임시보호지위 TPS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민당국의 TPS 종료 연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의 종료 유예 판결을 깨고 트럼프 행정부가 IT 출신 이민자 약 35만 명,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약 6천 명에 대한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체류 보호 제도로 IT는 2010년 대지진, 시리아는 2012년 내전 발발로 TPS 대상으로 지정된 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TPS 적용 대상 이민자는 최대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NBC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7개국 출신 약 130만 명이 TPS 적용 대상인데 이번 판결에 따라 제도 적용이 종료되면 이들은 일반 이민법상 추방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로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13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법적 장애물이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온 임시보호 지위는 임시란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차르 톰 호먼도 올바른 결정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전쟁이나 허리케인을 겪는 국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지만 어느 행정부도 법을 제대로 집행할 용기가 없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은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무고한 사람 수천 명이 폭력적이고 불필요한 죽음을 맞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안전한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IT인들을 다시 위험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에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관 업무는 주 정부 권한이란 입장인데요.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타라니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주도 여러 주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라니 판사는 연방 정부가 선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 정부 공무원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 투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민권 귀화 기록 및 기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 주에서 투표권이 있는 확인된 미국 시민의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방우정청이 각 주에서 승인한 우편투표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우편용지를 배송하도록 했습니다.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방투표용지를 발송한 주 정부 공무원이 있다면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 기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투표권 시민단체는 23개 주와 워싱턴 DC와 연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선거 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 시스템을 서둘러 개편해야 하므로 혼란이 초래되고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한정 아파트의 임대료가 동결됐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선거 공약이 실현된 건데요. 세입자들은 열렬히 환영했지만 집주인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 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100만 호에 달하는 렌트 한정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치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1년 계약 임대료가 동결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있었지만 2년치 임대료가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렌트가이드 위원회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임대료 동결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사장 밖에 줄지어 서 있었고 안건이 통과되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은 임대료 동결 결정 이후 성명을 통해 뉴욕 세입자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확보하며 보험료 등 건물 운영 비용을 낮추고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부동산 소유주 협회장 앤 코르착은 렌트가이드 위원회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코르착은 조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정족수를 충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대표 절반만으로 진행한 것은 과정의 균형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새로운 소유주 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투표를 연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들을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인 크리스티나 스미스는 투표 몇 시간 전에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과정이 정치화됐다고 비판하며 임대료 동결로 임대주들이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업계 단체들은 이미 수만 채의 규제 및 보조금 지원 아파트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임대료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소유주들이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고 수리 비용을 마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종을 감안하면 전체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수일 내에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당장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어제 미국은 즉각적인 수색 구조와 항공수송, 현장 조정 지원과 총 1억 5천만 달러 재정 지원을 베네수엘라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활동 중인 월드비전, 국제의료단, 세계식량계획 등 단체의 5천만 달러,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베네수엘라 공동기금의 1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국무부는 또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군의 물류 및 작전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며 구조 지원 수송에 군 항공전력을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수색 전문 재난지원대 최정예 2개 팀을 차출해 파견하고 현지에서 남부사령부와 협의해 군 자산 및 병력을 추가 전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부사령부는 포트로더데일 상륙수송함, 빌링스 연함전투함을 배치하고 C-17, C-130 수송기 등으로 지원해 피해 평가, 생존자 수색, 구호품 전달 등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유엔을 인용해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아주에서 건물 최소 100여 채가 무너졌고 수도 카라카스에서도 최소 10채가 붕괴됐다며 붕괴된 건물 잔해 아래 수천 명이 갇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장관은 이날 오늘 7시 기준 부상자 4,300명 이상을 치료 중이며 생체 징후가 없거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환자가 235명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미 발생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수일 내에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향후 일주일 내로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을 99%로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이 이어질 확률을 24%로 추산했습니다. 개방된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 하와이 주 법이 무효가 됐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따라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6대3으로 하와이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세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하와이 주 법이 무기를 지니고 있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정헌법 제2조가 보호하는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베럿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소수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은 허가받지 않은 무기 반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하와이의 사려 깊은 개인적으론 합헌적인 판단을 뒤엎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트나 쇼핑몰, 카페, 주유소, 호텔 등 일반 대중이 드나들 수 있는 사유지에 총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주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가 사전에 총기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와이 주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실망스럽지만 존중한다며 하와이주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정헌법 제2조에 부합하는 총기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를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저지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열차 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2년 전 결정된 매년 7월 요금 자동 인상 조치를 두고 이에 반발하는 온라인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열차와 경전철, 버스 요금이 각각 3% 인상됩니다. 트랜짓 당국이 지난 2024년 7월 요금 인상과 함께 적시한 매 7월마다 3% 자동 인상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팰리세이즈 팍, 포트리 등과 맨해튼을 잇는 버스의 경우 성인 기준 편도 요금이 $5 30센트에서 $5 45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허드슨 버겐 경전철 요금 역시 $2 60센트에서 $2 65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편도 요금은 현행 $18 95센트에서 $19 5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MJ 트랜짓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요금 인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열차 통근자인 애덤 라이히는 요금 3% 인상에 앞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온라인 청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승객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랜짓 당국은 해마다 시행되는 자동 인상은 2024년 승인된 요금 인상안에 포함된 것이고 당시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준수했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에서 캐나다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기장이 비행 중 발작으로 추정되는 응급 상황을 겪으면서 승객들이 기장을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보스턴에 비상 착륙했고 기장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지난 24일 뉴저지주 뉴아크공항에서 캐나다 노바스 코샤주 헬리팩스로 향하던 지역 항공사 팔 에어라인스가 운항한 에어 캐나다 AC7664 편에서 기장이 의료 응급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61명의 승객을 태운 드아빌랜드 Q400 기종으로 운항 중 기장이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자 부기장이 즉시 항공기 조종을 넘겨받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탑승객인 로드니 맥도날드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심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난기류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며 누군가 조종관을 갑자기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됐고 가족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승무원이 다급하게 조종실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뒤에 기장을 복도로 끌어냈다며 기장이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고 승객 너댓 명이 함께 기장을 붙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승객들이 약 40분 동안 기장을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장이 폭력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몸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여러 개의 안전벨트를 이용해 팔과 다리, 가슴을 고정한 채 부기장이 보스턴까지 비행기를 조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간호사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들의 응급조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는 승무원들이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해 승객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는 보스턴에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대기하고 있던 응급구조대가 기장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승객들의 목적지 이동을 위한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NBA 뉴욕 닉스의 우승 축제 중 한 여성 팬이 거리의 공공 쓰레기통을 통째로 훔쳐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여성은 벌금과 함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NBA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맨해튼에서 퍼레이드를 했던 지난 18일 한 여성이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을 훔쳐가는 영상이 SNS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거리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낸 뒤 쓰레기통을 들고 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퍼레이드를 위해 뉴욕시가 제작했던 것으로 닉스의 상징색인 파랑과 주황으로 도색된 것입니다. 여성은 닉스의 우승을 기념하는 한정판 쓰레기통을 기념품으로 소장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후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해당 쓰레기통을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뉴욕시 위생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쓰레기통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로 $75, 위생국 업무방해 혐의로 $100 등 총 $175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여성이 대형 금융기업 JP모건 체이스의 고위 임원인 40세 앤지 바에제이며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함께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재승인 법안은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대북방송을 2030년까지 재승인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중국 러시아 관료에 대한 제재 부과가 핵심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연장된 북한 인권법은 만료 시한이었던 2022년 8월 30일까지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억압을 중단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놀룰루 소방국과 해안경비대는 어제 한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했다 실종된 49세 남성과 16세 아들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등산 도중 해안절벽 부근에서 바다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된 한인 부자는 하이킹하던 중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24일 오전 암석다리 인근에서 이들의 가방이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 수색에는 소방국 헬기 에어원과 해양경비대 함정, 잠수부, 수상 오토바이 등이 투입됐습니다. 당국은 마카푸우에서 마우날루아 베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수사 중 도주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4세 한인 김모 씨가 지난달 멕시코에서 발견돼 마리코파 카운티로 압송됐으며 성착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닉스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5년 4월 온라인 계정이 아동 성착취물과 연관된 것으로 신고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로 송치돼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 7건이 적용됐으나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착용 중이던 전자 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애리조나를 떠나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도주 중에 체포된 김 씨는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2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원예회의에서 타운 내 모든 미터 파킹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무료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펠팍의 미터 파킹 규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 운영되는 방식이지만 타운 정부는 지난 3월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6시로 3시간 단축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 프로그램을 다시 3개월 더 연장해 9월까지 효력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홀긴 펠팍 시장은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연방당국의 기습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터 파킹 운영 시간 단축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